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강 2차 방정식을 들어갈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시작할 때가 됐어. 여태까지는 숫자들, 그냥 단순한 다항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숫자인 복소수를 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고등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정식은 예전에는 1차 방정식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다루고요. 왜냐면 중학교 때 잘 다루니까. 근데 나중에 약간 좀 특수한 경우 좀 다루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다 아시죠?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은 원래는 어떤 일반적인 풀이법보다는 그 넘어가는 응용적 개념을 보긴 할 텐데, 그래도 2차 방정식의 풀이 형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린 뭐 할 거다? 2차보다 차수가 더 큰 3차, 4차에 대한 방정식까지 풀이법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풀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특수한 상황에 대한 풀이법을 먼저 한번 건들고 가보자. 대표적으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자라는 형태꼴. 선생님 저거 배웠는데요? 그쵸, 배웠어요. 아주 간단하게 절대값 x가 3이다. 어떻게 풀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다 알잖아, 그치? 알아. 선생님 아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의 풀이 썼는데, 실제로는 방정식 외에도 부등식에서도 써야 되고요. 나중에 함수의 식에서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배우는 내용 가지고 고3 수능 끝나서 졸업할 때까지 써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정리해서 문제 풀 거냐?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식들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상태에서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절대값을 기호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은 중학교 때 벌써 배웠어요. 그걸 충분하게 잘 안 갖다 쓴 것 뿐인 거지. 자, 뭐 있다? 아래 주어지는 성질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다음에 풀어줄 건데 아주 단순해. 뭐야? 이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대상물이 양수면 그냥 쓰시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세요. 마이너스를 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더 붙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건 그냥 이해를 좀 빨리 하게 하려고 마이너스 기호를 뗀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던 없던 그 문자라는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뗀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 붙여야 돼. 왜?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면 양수 될 테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 되게 만들어라 이 뜻이겠지. 이해돼 있어? 저게 기본이야. 저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복잡한 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문제에다가 응용을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단계별로 좀 볼 거야. 자, 첫째.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문제를 푼다. 첫째,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먼저 나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절대값 x-3은 1이라고 있다 치자. 물론 얘는 그냥 쓰셔도 돼요. 좀 이따 예제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이렇게 간단한 식은 이 단계를 안 써도 되는데 보이고 싶어서 저 단계를. 자, 첫째 뭐 하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0 되는 x의 값. 뭐 넣으면 0 돼? 3. 그래서 나눌 거야. 첫째. x가 3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쌤 여기는 등호 왜 붙어요? x가 3이다 등호 붙으면 x가 3이란 뜻이지. 그쵸? 그럼 x가 3일 때하고 x가 3보다 클 때, 즉 얘가 양수일 때하고 0일 때는 그냥 절대값 기호 없어지잖아. x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0이 되게 해주는 부분은 언제 묻냐면 양수가 되는 범위값에 0이 되는 등호를 붙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x가 3보다 작으면 x-3은 음수야. 따라서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얘는요, 그냥 쓰시면 되죠. 그럼 풀 거야. 뭐 되겠어? x-3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 조심할 건 나온 값이 이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서 구한 값이 이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걔는 답이 안 된다고. 근데 2는 3보다 작잖아. 돼. 그럼 얘는요, x는 4, 3보다 크지. 돼, 얘도.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x값은 2 또는 4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다? 첫째,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자. 구간을 다음과 같이 나누자. 그래서 보통 절대값 기호가 하나면 구간이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고, 절대값 기호가 두 개면 세 군데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두 번째, 각 구간에서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없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양수니까 그냥 쓰고. 그러고 풀자. 3단계. 이 2단계에서 풀어서 나온 근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만족시키는 것만 근으로 해당 사항이게끔 만들자. 자, 이게 뭡니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의 풀이법이야. 이해되겠어요? 별 수 없잖아. 고3에서도 이렇게 풀어. 고2들도 이렇게 풀고 다. 부등식도 이렇게 풀 거고, 함수식도 이렇게 풀 거야. 전부 다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예제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그냥 푸셔도 돼요. 어떻게? 자, 첫 번째 방법. 자, 그냥 x-2는 풀마 1이니까. 자, 풀마 1이 뭐 뜻이 뭐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같이 써놓은 것 뿐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항시키시면 뭐 돼? x는 2 풀마 1이지. 뭔 뜻이다? 2 플러스 1하고 2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쓴 것 뿐인 거다. 따라서 답은 3도 나오고 0도 나온다. 둘 다, 여기입니다.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1도 나온다. 쌤, 이거는 구간에 합당한지 확인 안 해요? 네. 저런 것처럼 절대값이 하나의 짜리인 경우에는 저거는 항상 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해되겠어? 간단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간으로 나누면, 자, 구간만 나눠보면 되죠. 뭐 되겠어? 이 안의 값이 0 되는 값은 2잖아. 따라서 x값이 2보다 작을 때와 2 이상일 때 요거 등호 언제 붙는다고? 양수 되는 부분에 붙는다고. 양수. 그래서 풀면 되죠.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얘는 양수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x는 3인데 어차피 구간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쟤도 x-2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 되겠죠. 1, 2보다 작지? 되겠지? 따라서 1과 3이 둘 다 근이 될 것이다. 돼요? 자, 여기까지는 별 수 없지 않아요. 문제는 절대값이 2개 이상 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예대로 봅시다. 69번. 자, 이런 것들. 자, 절대값 기호 2개야. 어떻게 하자? 자, 우선 각각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 되는 x의 값 1하고
2가 있네. 그럼 구간을 어떻게 나누면 돼? 이렇게 나누면 돼. 자, 1 있고 2 있어. 그럼 구간 몇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둘째, 1 이상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2 이상일 때. 자, 잘 봐. 등호 언제 붙는다고? 누군가가 양수. 1이니까 요거 보는 거죠. x-1이 양수가 되는 구간에다가 붙인다. 됐죠? 자, 그러면 범위값을 나눠놨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얘 음수고 얘도 음수야. 따라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식이 나와야 돼. 쟤는 5. 그럼 얘는요? x 1 이상이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얘만 마이너스 붙여. 그래서 x-1 빼기 x-2는 5가 될 것이고. 여기선요, 둘 다 양수죠? 그냥 쓰시면 돼요. x-1 더하기 x-2는 5 될 것이고. 되나 여기까지? 자, 식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2 되겠지? 그럼 x 몇 나와? x는 마이너스 1. 자, 1보다 작아? 작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먼저 풀게요. 자, 2x 마이너스 3은 5입니다. 그럼 2x는 8 되니까 x 몇이야? 4야. 4. 2보다 커? 크지? 돼.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 왜 두 번째는? 잘 봐. 이거 좀 이상해. x-1 빼기 x 플러스 2는 5거든요. 어머, 쌤. x 없어져요. 쌤, x 없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럼 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조심해야 될 게, x가 없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근이 없는 건 아니야. 아니, x가 없어졌는데 근이, 잘 봐. 주어진 거, x랑 x 빼면 그냥 0x겠지. 그리고 계산은 뭐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 4 나와. 자, 뭐야 이게? 어떤 값을 넣어야,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0 곱하면 4 나와? 없죠. 근이 없어. 쌤, 근 없는 거 맞네요. 아, 근데요,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만약에 0이었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x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좀 달라. x에다가 뭘 넣으면 0 돼?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를 다 넣어도 0 곱하면 0 돼. 그러면 여기서 x는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야. 모든 수가 다 근이야, 얘는. 그러니까 x가 없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근이 없다가 아니야.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 범위에서는 근이 없으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그럼 뭐가 되겠어, 근은? 마이너스 1하고 4가 근인 거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되는 개념이야. 2학년 때 배워? 안 배워. 왜? 지금 배우니까. 지금 배우니까. 지금 배운 걸 갖다 쓸 뿐인 거야. 아시겠죠? 자, 우선 이러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을 먼저 건드려 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차 방정식 다 풀 줄 알지? 그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쌤, 저 사실은 2차 방정식 못 풀어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하거든. 그럴 때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중학교 과정을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고등과정을 본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야.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고등과정을 하기에는 중등부 과정이 너무 약한데 그럼 뭐 어떻게 다 해야 돼요? 1, 2, 3학년 거? 아니요. 3학년 1학기 과정만 하시면 돼요. 3학년 1학기 과정만. 알겠지? 3학년 1학기 과정이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공수원 과정하고 거의 흡사하거든. 3학년 1학기 과정에다가 공수원은 내용을 좀 더 많이 붙인 것 뿐인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2차 방정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선 방정식의 목적이 뭐죠? 방정식 목적? 그렇지. 방정식 목적은 근을 찾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푼다라는 단어를 써. 풀어서 x값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근데 이 고등과정 올라오면서부터는 뭔가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복소수에서 뭐 배웠죠? 이제는 제곱근이 없는 수는 없다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있어. 왜? 우리는 허수를 배웠으니까. 그쵸? 근데 그 상황이 복소수에 대해서 만약 이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풀다 보면 근이 없는 경우 있지. 있잖아. 쌤 이거 근이 없어요. 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근이 없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제부터는 근이 없는 경우는 없다. 모든 방정식은 근이 다 존재를 한다. 어떻게?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2개. 쌤 중근은 1개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야. 똑같은 게. 그래서 1개 취급하는 거야. 3차 방정식은 몇 개? 3개 나와야 돼. 무조건. 4차 4개, 5차 5개. 그럼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 근데 그 근의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뭐다? 자, 첫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개수가 실수라면 무조건 근을 갖는다. 근이 없는 경우는 없다. 하다못해 근이 i가 붙은 허수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제부터는, 이 고등과정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근을 찾았을 때 실수로 나오는 근,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야? 실수, 리얼 넘버로 나오는 근을 앞으로는 실근이라고 부를 거고 허수로 나오는 근은 허근이다 라고 부를 거야. 실근, 허근. 알겠죠? 이제는 근이 없는 경우 없어.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이 없다라는 거는 허근을 갖고 있을 때 근이 없다 했었어.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있어. 알겠죠? 근이 없는 경우 없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놓고 풀이를 들어갈 텐데 자, 먼저 물어볼게요.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중학교 몇 가지 배웠을까요? 몇 가지? 2가지? 2가지? 아니에요. 원래 3가지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잘 안 배워. 학교에서. 별로 쓸 데가 없어서. 배운 학교도 있을 거야. 그러면 왜 3가지냐? 첫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인수분해 푸세요. 있잖아. 2번째 뭐 있어? 뭐? 그치.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다 알지? 모르는 사람? 설마. 에이, 외워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알지? 물론 하나 더 배울 거야. 좀 이따가. 그 다음에 3번째 뭐냐면 제곱근 풀이법이라는 게 원래 있어. 쉽게 말하면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제곱근 풀이법. x-3제곱은 2대. 그럼 어떻게 풀까? 이거 전개해서 풀까? 뭐 굳이? 이거 우리가 복소수에 배웠던 음수의 제곱을 할 때 그 제곱근 풀이법 똑같잖아. 이게 뭐야? x-3은 풀마 루트 2야.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럼 이항시키면 x는 3 풀마 루트 2. 이게 근이야. 이게 제곱근 풀이법이야. 저게. 나쁘지 않지, 그치? 어떨 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인수분해 안 될 때.
인수분해 안 될 때 근해 공식은 쓰기 귀찮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쓰면 되게 편하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 이 제곱근 풀이법. 그래서 이 풀이법까지 해서 원래 세 가지인데 실제로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만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수분해에 대한 방법과 근해 공식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써있네. 중3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알지? 자, 첫째 뭐다? 인수분해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되면 그럼 뭐가 근이었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값이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ax-b가 0이 되거나 또는 cx 빼기 d가 0 되는 그때 x 값을 구하면 그게 근인 거잖아. 인수분해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분해해서. 되죠?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쓸 거잖아. 그쵸? 물론 근해 공식 말고 뭘 써도 된다. 지금 방금 썼다 지웠지만 제곱근 풀이법을 쓰셔도 된다. 상관없다. 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답만 나오면 돼요. 물론 서술형처럼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객관식은 답만 나오면 되니까. 어떻게 풀건 답만 나오면 돼. 그래서 내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풀든 답만 나오면 돼. 그 풀이가 합당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풀어놓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봐. 쌤, 제가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내가 판단해 줄게. 아시겠죠? 자, 그럼 근해 공식. 자, 뭐가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쌤, 근데 이 말이 왜 붙어요? 개수가 실수인. 왜냐하면 개수가 허수로 나오면 근 자체가 없는 경우가 없다라기보다는 고등 과정에서 쓰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뭐만 따지냐면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보통 따지게 됩니다. 이해되겠어? 자, 근해 공식 뭐 있어? 다 알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노래도 있던데. 근해 공식 노래 있는 거 알아? 나 들어봤는데. 부르지 못하겠다. 내가 까먹어서. 있어. 다 알죠? 근데 하나 더 배울 거야. 어떤 거? 자, 여기 있는 1차 함계수 요 B. 요 B가 짝수인 경우. 아마 중3 때 배우신 학생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보면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저 B가 짝수인 경우 보통 어떻게 쓴다? B를 보통 이렇게 쓰겠지. 2B-라고 쓸 거야. 2B-.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 썼어. 그 요때 근해 공식도 있어요. 물론 만드는 과정은 별거 없어. 그냥 요 B에다가 요 2B-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조금 간단해 보이잖아, 살짝? 식이 조금 간단해 보여. 쌤, 근데요. 저거 B가 짝수일 때 꼭 얘 써야 돼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아니,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걸로 쓰나 답은 나와. 차이점 뭐냐면 이 짝수 공식으로 쓰면 그냥 공식 쓸 때보다 한 줄이나 두 줄 정도가 조금 좀 짧아져. 왜? 약분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 뭐였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잊지 마시고 4 붙어야 돼. 그런데 짝수일 경우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ac.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또 말하죠. 공식이 있다라는 건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알겠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좀 귀찮은데. 다 아는 건데, 그치?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시오. 여러분들 인수분해에 대해서, 선생님, 아직 제가 인수분해 연습이 덜 됐는데, 아니요, 여기 2차 방정식이잖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 넘어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
되네. 곱해서 4 더해서 1하고 4 있지? 즉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근이 뭐라고? 괄호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값이 근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1 또는 4.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1,4. 그럼 틀려요. 왜? 자, 수학은 기호의 학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콤마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수학에서 콤마는 그리고야. 그리고. 함부로 쓰면 안 돼. 또는하고 그리고는 엄연하게 차이점이 있어. 자, 또는은 뭔 뜻이야?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둘 다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뭐든 상관없어. 근데 그리고는 무조건 둘 다. 여기에다가 무조건 1 넣고 4 넣어야 0 돼? 아니,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어도 0 돼. 그러니까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인 거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닙니다. 또는입니다. 콤마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에서 또는을 써야 되는데 콤마 쓰면 감점이야. 조심해야 돼. 그럼 쟤는요? 자, 인수분해. 얘는 크로스죠? 뭐 있을까요? 2하고 5 있고 1하고 3 잡아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곱하면 마이너스 6, 5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딱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는 뭐 돼? 각각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5분의 3. 뭐 다 아는 걸 거예요. 그냥 한번 풀어본 것 뿐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쌤 저는 여기 2차 원칙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예제는 그냥 넘기세요. 넘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요. 근해 공식 이용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겠지? 그럼 뭐부터 찾아? A 값 1, B 값은 3, C 값은 1이니까. 자, 공식 뭐야? 옆에 있는 거 보면서 풀면 되겠네. 자, 2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네. 되죠? 그래서 뭐 나온다? 쟤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가 나올 것이다. 될까요? 그런데 난 요거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 제곱근풀이법. 물론 아까 말씀한 안 쓰셔도 돼요. 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요. 쌤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써요? 네 마음대로.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3x는 자 이항시킬 거야. 마이너스 1. 자, 뭐 하자? 여기를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럼 뭘 붙여야 돼? 뒤에 상수 붙일 텐데 이거에 절반의 제곱 붙죠? 여기도 절반 제곱. 왜? 등식의 성질.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에 만든 거니까 2분의 3의 제곱이겠지. 쟤는 4분의 5일 것이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와? 제곱근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은 풀마. 자, 루트 씌우면 분모는 2고 분자는 루트 5 되죠. 그래서 얘를 이항시킬 거야. 그럼 얘 나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걸 썼다고 해서 편하지는 않아. 더 편한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단순히 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식을 막 뭐 변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 뿐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 13번. 쟤는 뭐 할까요? 쟤도 근해공식? 근데 얘는 요거 짝수네요. 자,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8이고요. C는 28인데 여기서 B 다시는 마이너스 4네요. 그쵸? 짝수니까.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쓰자? X는 자, 공식 외운 대로 뭐 있어? A분의 A 값 1이면 분모 안 써도 되겠다. 마이너스 B 다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28 됩니까? 선생님 저거 음수 에이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허근 4 풀마 루트 마이너스 12 정리해야지 4 풀마 우선 마이너스 i로 나올 거고 루트 12는 2루트 3 다음과 같이 원래 형태의 근의 공식 쓰셔도 나와요. 상관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갈 텐데.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야? 근을 구해보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쓰래. 그럼 얘는 실근이 허근이야. 허근이지. 왜? I 있잖아. I 있으면 허근인 거야. 이해되겠어? I 붙으면 허근인 거야. I 붙으면 허근. 자, 다음 문제. 74번. 자, 다음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풀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어서. 자, 어떤 거 풀까요? 골라. 뭐 할까요? 뭐 몇 번? 76번? 그래, 그거 하자. 왜? 간단해서. 그렇지 뭐. 하지 뭐. 짝수다. 예. 그럼 짝수니까 A는 1이고 아예 바로 B 다시는 몇이야? 1. C는 3. 그래서 짝수 공식 쓸 거야. X는 A분의 1이니까 안 쓸 거야.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 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정리 안 해봐도 벌써 루트 안에 음수지. 물론 정리하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i 나오지. 뭔 근이야? 허근. I 붙으면 허근. 이해돼?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물어보고 싶어. 자,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꼭 근을 구해봐야 될까요? 좀 귀찮지 않아요? 좀 오죽하면 얼마나 귀찮으면 지금 두 문제를 안 풀었겠어.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안 푼 거야. 귀찮다? 미안해? 좀 귀찮아? 그치? 그냥 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만 궁금한 거야. 그럼 꼭 굳이 막 근을 막 찾아봐야 돼? 아니요. 배웠을걸? 뭐가 있을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지. 넘겨보세요. 자, 뭐라고 써 있을까? 그치. 판별식. 설마 뭐 안 배웠다고 우기는 건 아니겠지? 안 배웠다고 우기는 거 아니야? 자, 판별식. 자, 세 번째 개념. 2차 방식의 근의 판별. 뭘 판별하라는 거야? 판별을.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근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근 2개, 근 1개, 근 없어. 그건 판별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럼 여기는 뭘 판별하자? 실근이 나오는 거냐? 허근이 나오는 거냐? 그걸 판별하지. 자,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근의 판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개수가 실 수 있는 2차 방식이 있습니다. 식을 하나 만들자. 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 많이 본 식이지? 저 어디 있는 식이야? 그렇지. 근의 공식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야. 근의 공식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야, 이게 판별식이야, 이게. 이해되겠어? 선생님, 그러면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자, 짝수 공식 뭐였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판별식. 둘 다 판별식이야. 그래서 B가 짝수일 때 다음과 같이 B-제곱 빼기 4AC. 자, 쟤네들이 판별식이야. 그래서 명칭이 있어. 일반적인 판별식을 D 쓸 거야, D. 판별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앞글자야.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내가 영어 선생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짝수 판별식을 그냥 기호야. 이거 4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기호인 거야, 기호. 기호로 4분의 D라고 써요. 판별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거야. 하나만 더 외우시면 돼요. B-제곱 빼기 AC.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같은 거야. 뭘로 써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판별식을 가지고 근을 판별하는데 뭘 판별을 하자? 근이 몇 개다를 판별한 게 아니라 그랬어. 이제 앞으로는 근이 몇 개다는 없어. 자, 고등과정에서는 무조건 2차 반식 근 몇 개 나온다? 무조건 2개 나온다. 근이 없는 경우는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판별이 아니야. 종류의 판별이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우리 어떻게 배웠어? 중학교 때. 자, 0보다 크다. 근이 2개. 그치? 0이다. 근이 1개. 0보다 작다. 근이 없다. 이게 배웠어. 그쵸? 근데 이제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배운다?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인데 2개면서 서로 다르다. 이라고 설명해 줘야 돼. 답을 쓸 때도 저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0일 때는 중근, 실근인 중근. 반대로 쓰셔야 돼요. 중근인 실근이어도 돼. 중근인 실근, 실근인 중근. 근데 보통 아마 문제집이나 다른 교재는 중근인 실근으로 나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 다르지? 달라. 달라.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인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아까 우리 저 예전에 말했었어. 중근도 근이 2개야. 같은 것 뿐인 거야. 이거 가운데 중자 아닌 거 알지? 중복될 중자인 거 알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방정식이 실근되게 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 이상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죠?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인 실근일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써도 된다? 중근인 실근이다라고 하셔도 돼요. 같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할 때 뭐만 하면 된다고? 판별식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3학년 때도 썼을 테니까. 자, 그러면 예제 문제 가지고 한번 아는 거지만 연습하면 때려봅시다. 오케이. 짜잔 짜자자자자자잔 짜잔 짜자잔. 아우, 옛날에는 참 흥얼거리면 다 신곡이었었는데 요즘은 흥얼거리면 이상하게 한 장르만 흥얼거리네. 희한해. 자, 다음 6개의 방정식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고르래. 자,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쓰면 되겠네. 자, 기억의 판별식, 니은 판별식, 디귿 판별식, 리을 판별식, 미음 판별식, 비읍 판별식. 너무 좁은가요? 좀 넓게. 자, 니은, 요거 디귿, 리을, 요거 미음. 자, 비읍. 자, 기억. 딱 봤어. 홀수네. 그냥 일반 판별식 D. 자, 바로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A 어차피 1이니까 2만 곱하면 되죠. 그럼 뭐만 따질 거야?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양수냐 음수냐. 이거 양수. 니은 홀수죠. B값 그냥 D.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오, 이거 20이잖아. 음수. 자, D은 짝수다. 4분의 D. 그럼 뭐 제곱해야 돼? 요거 절반에 제곱하는 거야. 6의 절반 3의 제곱 마이너스 AC 9. 어머 0 된다. 되죠? 리얼. 또 짝수다. 4분의 D. 20의 절반 10의 제곱 100 빼기 AC 4 곱하기 25. 얘도 0인데? 그쵸? 자, 미음 홀수네. D 3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요 9보다 크지? 음수. 자, 비읍 짝수다. 4분의 D 8 절반 4의 제곱 16 빼기 AC. 0보다 크다. 됐죠? 자, 그럼 찾아보자. 1번. 서로 다른 두 식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뭐 있어? 얘. 그럼 기억하고 비읍. 중은 판별식 0 나오는 거. 디귿하고 리을. 3번. 서로 다른 두 혹은 뭡니까? 판별식이 음수 나오는 거. 니은, 미음. 됐나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치? 간단하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뭐 대단히 어렵고 정말 뭐 힘든 부분이 아니어서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자, 너무 빠르면 말씀하세요. 자, 다음은 78번. 짠. 자, 뭐야? 주어진 2차 방정식.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k는 0이 있어. 자, 뭐 하래?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근이 나오게 k의 값을 구하시던가 k의 범위 값을 구하래. 오호. 그럼 뭘로 판별한다고? 판별식. 딱 봤어. B값 홀수. 그러면 그냥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4K.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려면 제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0 돼야 되고요.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얘만 풀면 돼. 어차피 1차 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잖아. 뭐 새로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몇 되겠어? 2하고 4 나누니까 결론 뭐 돼? K는 4분의 9 나오면 중근. 원래는 뭐부터 해야 돼? 실근인. 물론 안 써도 돼. 왜? 허근은 중근이 안 나오거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허근은 중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근 그러면 쟤는 실근이구나. 딱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풀면 이항시키고. 쌤은 보통 풀 때 부등호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크게 냅두지 왼쪽 크게 냅두지 않거든 원래. 왜냐면 나중에 보시면 부등식의 문제 풀 때 부등호 방향 때문에 틀린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근데 그냥 크다라는 걸 보여주냐고 그냥 쓴 것뿐인 거야. 그러면 저거 어떻게 써도 되겠어? 4K는 9보다 작아. 따라서 뭐 돼? 좁다. 미안해. K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 반대잖아. 따라서 허근은 뭐가 되겠어? K는 4분의 9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뭡니까? 간단하게 그냥 근의 판별적 개념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적용시켜서 그냥 풀자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자, 지금 11강 뭐 했습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봤습니다. 자, 맨 먼저 뭐 했어? 절대값이 붙은 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 써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고등과정은 조금 달라. 이제는 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 왜? 허근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2차 방식은 근이 2개야. 근데 그런 근을 풀어서 만들 수 있지만 제가 푸는 게 뭐였다고? 인수분해와 근해공식. 물론 제곱근 풀이법도 있지만 안 쓸 거고 쓰고 싶은 사람은 쓰세요.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근의 판별 형태, 판별식을 이용한. 그래서 짝수 공식도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지고 이제 2차 방식을 푸는 형태꼴을 쭉 봤는데 실제로 여기는 완벽한 고등과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 것 뿐인 거야. 살을 조금 묻혀서.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12강부터 이 2차 방식.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목적이 딱 하나였어. 푸세요. 근을 구해봐가 목적이었거든.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근을 구하는 게 별로 이제 궁금하지 않아. 이제는 딴 거야, 딴 거. 근 구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12강부터는 이 2차 방식의 응용 형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습, 꼭 복습, 암기, 그 다음에 워크북, 그 다음에 질문. You don't know? 알겠지? 꼭 이해하시고. 자, 항상 말하지만 뭐다? 꾸준함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